어느 날, 왜 나와 있어? 들어가서 기다리지 않고.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요. 내일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이 밤에 찾아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결혼식 날 알 수도 있는데 그것보단 미리 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 달려왔어. 많이 놀랐지? 네, 놀랐어요. 아까 낮에도 아무런 말 없으시더니 한밤중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집이 어디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는데 안 놀랄 사람이 있어요? 그게 결혼한다는 소리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뇨? 왜 이래요? 우리가 무슨 사이였던 것도 아니고 오해하기 딱 좋네. 뭐야, 무슨 상상한 거야? 설마 내가 막 김대리 좋아해서 후회할까봐 이 밤중에 찾아봤다 뭐 그런 상상한 거야? 이거 왜 이래? 5년 넘게 보고도 날 몰라서 그래? 김대일 잘하는 건 알지만 내 스타일 아니야. 알면서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닙니다. 최 팀장님은 뭐 제 스타일인 줄 아세요? 웃겨. 한밤중에 찾아와 실없는 소리 할 거면 가요. 진짜 결혼 날짜 잡은 여자한테 한밤에 찾아오는 남자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해서 그래. 제가 결혼하는 게 최 팀장이 왜 신기한데요. 그리고 생전 안 하던 짓도 하고 누가 보면 나 좋아해서 떠보는 걸로 오해하기 좋죠. 안 그래요? 지나가던 동료가 보면 소문내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용건만 말해요. 괜히 의심 사는 행동하지 말고. 그런가? 전화로 설명하기엔 너무 길 것 같아서 무턱대고 집 앞으로 찾아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요. 나 모르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그렇게 뜸들이니까 더 무서워지려고 그러네. 왜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김대리, 이 남자랑 결혼하는 거 맞아? 맞는 거지? 네? 나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할 남자 때문에 찾아온 거였어요? 결혼하는 거 맞죠? 맞으니까 오늘 낮에 회사 사람들한테 청첩장도 돌렸잖아요.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안다고 말하긴 뭐한데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거든. 낮에 긴가민가해서 뭐라고 말을 못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맞아. 맞더라고. 근데 김대리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모르는 척 지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든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 밤에 찾아오긴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해야지 오해 없이 전할 수 있을까. 말이 좀 조심스럽네. 내가 김대리 많이 아끼는 거 알지? 6년 전. 반가워요.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거 투성이일 테니까 부끄러워 말고 물어봐요. 그래야 일도 늘고 회사에서 입지도 굳혀지는 거니까. 네, 그런데 재수했어요? 신입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많아서 나랑 별 차이 안 나니까 존대하기도 뭐하고. 죄송해요. 제가 대학을 좀 늦게 갔어요. 대학을 늦게 간 게 나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인데 죄송하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좋은 대학 들어갈 정도면 이것저것 해본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경력도 없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오해 말아요. 사실 제가 고아로 자랐어요. 형편이 안 돼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겨우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다 보니까 회사 입사하는 것도 늦었네요. 아, 그랬어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주제 넘게 물어본 것 같네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차피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될 부분인데요, 뭘. 오히려 저에 대해서 다 말하고 시작할 수 있어서 부끄러운 거 없이 귀찮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사회는 학교랑 달라요. 물어보는 게 아니면 알려주지 않아요. 다들 자기 일하기 바쁘거든. 실수해서 욕먹어도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야 실력도 늘고 일도 배워가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귀찮게 해도 욕하지 말아주세요. 욕은 할 수 있지. 나도 내일 해야 하니까. 네? 김은희 씨, 놀려먹기 딱 좋은 스타일이네. 그렇게 빈말에 반응하면 재밌어서 내가 자꾸 놀릴 수 있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렇게 사회생활하면 세상 피곤해서 오래 못 다닐 테니. 네, 알겠습니다. 2년 뒤. 토요일 날 왜 안 나왔어?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말이 그런 거지. 윗선에서 간다고 하면 얼굴 비춰야 승진하고 큰 프로젝트도 맡고 그러는 거야. 바빴어? 바쁘다기보다 선약이 있어서요. 내가 뭐라고 말했어? 사회생활 안정권 접어들 때까지 사적인 일 빼라고 그랬지? 이러니까 여자들이 욕먹는 거야. 적당히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만둔다는 오명이나 쓰고 말이야. 김은희 씨도 그러고 싶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누군 선약 없어. 그래도 사장부터 이사급까지 다 등산한다는데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대체 어쩌려고 그래? 저도 아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 만나러 가는데 약속을 저버리기 그랬어요. 할 수 없죠. 눈 밖에 나서 몇 년 더 고생해야 하는 거면 하죠 뭐. 애들? 조카는 아닐 테고 어디 뭐 봉사라도 다니는 거야? 네. 저는 여유 없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 둘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나도 할 말 없네. 그런 거였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으면 김은희 씨 안 보인다고 이사님이 말할 때 한 달 전부터 봉사 약속 잡혀서 거기 갔다고 둘러댔지. 난 그것도 모르고. 왜요? 제 뒷담화라도 까셨어요? 아니 뭐.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저의 진심 알아줄 날 오겠죠. 발자 좋다. 처음 입사했을 땐 말도 제대로 못하더니 아주 말이 청산유수야. 다 사수님 덕분이죠. 밀어주고 당겨주신 덕분에 자신감 만땅입니다. 좋은 일 한다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다음부턴 회사 일에도 참여하고 그래. 주말이라고 빠지고 그러니까 괜히 여자들 욕먹고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은희 씨는 일도 잘하니까 조금만 윗선 비위 맞추면 앞길 창창할 것 같아서 하는 소리니까 너무 고깝게 듣지는 말고. 알았지? 그럼요. 알아요. 저 챙겨주시는 거 앞으론 시간 조정하든 유두리 있게 대처해 볼게요. 그래 그래. 사회생활 치사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사람 사이라고 생각하면 할만해. 친분 있는 사람 끌어주고 싶은 마음 다 똑같으니까. 회사에서 친분을 어떻게 쌓아. 회식도 일의 연장이고 주말에 등산이 나면서 사적인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남자들 다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승진도 하고 임원도 넘보면 시간 쪼개서 얼굴이라도 비춰. 1년 뒤. 이걸 혼자 다 하시려고요? 누가 하면 어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도 함께하면 좋잖아요. 빨리 끝나고. 왜 같이 하잔 소리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같이 하자고 사람 모으던데.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꼭 같이 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리 주세요. 무거워요. 뭐야, 저 남자. 다들 봉사도 눈에 띄는 거 하려고 은근히 난리인데 꼭 보면 힘들고 냄새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나름 생각해서 도와주려 하는데 무겁다고 가져가는 건 또 뭐야? 무뚝뚝한 것 같은데 하는 행동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가? 왜 자꾸 신경 쓰이지? 이것만 하면 다 하니까 들어가세요. 괜히 추운데 나와 있다가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네. 이거 분명 나 챙겨주는 거 맞지? 자기는 추운데 고무장갑 달랑 하나 끼고 일하면서 나는 들어가라고 하는 거 분명 나 배려해주는 거야. 퉁명스럽게 말할 거면 챙겨주지나 말지. 관심 없는 척 툭툭 말 내뱉으면서 무거운 거 들어주고 추우니까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면 여자가 어떻게 안 반해. 선수야 뭐야? 6개월 뒤. 오늘 끝나고 어때요? 네? 저요? 여기 그쪽 말고 누가 있다고 그래요. 맑은 사람 민망하게. 끝나고 집에 가요. 그럼 저랑 저녁 먹어요. 설마 집에 간다면서 갑자기 약속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왜요? 왜긴 왜요? 저 그쪽한테 관심 있어요. 설마 우리 몇 개월째 한 달에 한 번 봤는데 모른다고 발뺌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오가며 본 거 나도 알아요. 진짜 성격이 원래 그래요? 뭘요? 아니에요. 원래 무뚝뚝한 거 알았는데 밥 먹자 그러면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네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밥 먹자는 소리에 갑자기 말이 많아졌다면 오히려 제가 놀랐을지 모르잖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알아요. 일종의 겉바속촉 느낌? 겉은 바삭하니 무뚝뚝한데 속은 촉촉한 거. 다 알고 밥 먹자는 거니까 놀랄 거 없어요. 혹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말 많은 여자 싫어하는 건 아니죠? 그쪽이 너무 말 없으니까 제가 혼자 이 말 저 말 하게 되잖아요. 뭐 싫진 않네요. 진짜요? 진짜죠.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없기에요. 어여 끝나고 나와요. 정문 앞에서 기다릴게요. 1년 뒤. 여기서 밥 먹자고? 들어가자. 춥다. 정말? 자기 괜찮아? 밥 한 끼 먹는데 뭐가 문제라고. 추우니까 문 닫고 들어와.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국밥 안 좋아하잖아. 밥 말아 먹으면 씹지 않고 먹어서 속 부대낀다며. 그런데 갑자기 웬 국밥이야? 따로 달라고 해서 먹으면 되는 거지. 한 끼 먹는 게 뭐 대수라고. 입맛이 바뀌었어? 아님 내가 국밥 좋아하니까 같이 먹어주려는 거야? 뭐야. 안 하던 짓 하니까 무슨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있을까 살짝 설레려고 하네. 그런 거 아니니까 김치 국물 마시지 마. 그냥 너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아서 따뜻한 거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자고 한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와, 감동이다. 온 우주가 다 내 것 같아. 역시 자기는 겉만 무뚝뚝하지 마음은 온 우주보다 더 따뜻해. 나 감기 기운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대? 코맹맹이 소리 나는데 어떻게 몰라. 괜히 추운데 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더 아프지 말고 밥 먹고 데려다 줄 테니까 일찍 들어가 쉬어. 치, 나한테 휴식은 자기랑 있는 건데. 집에 혼자 들어가 있으면 딴 생각만 나고 더 아프단 말이야. 안 돌아다니고 카페에서 따뜻하게 차 마시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차는 내일 낮에 마셔도 되니까 들어가 쉬어. 그러다 주말 내내 얼굴도 못 보고 아프지 말고. 하여간
말은 퉁명스럽게도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니깐. 알았어. 오늘 저녁만 먹고 일찍 들어가 쉬는 대신 내일 모레 둘 다 만나는 거다. 알았지? 2년 뒤. 김대리, 결혼해도 일할 거지? 그럼요. 계속 해야죠. 요즘 세상에 혼자 벌어서 언제 집 사요? 임신해서도 나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다행이다. 김대리처럼 일 잘하는 사람 찾기도 힘든데 결혼한다고 일 그만두면 어쩌나 했거든. 보통 결혼한다고 하면 축하한다는 말 먼저 하지 않아요? 김 과장님은 제가 그만둘까봐 그게 더 걱정이세요?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 있으면 후임 제대로 교육시켜놓고 갈게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단단히 붙들어 매셔요. 축하하는 건 당연하지.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서.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 신혼여행 안 가기로 했어요. 왜? 회사 바빠서? 바빠도 평생 기억에 남는 게 신혼여행인데 잠깐이라도 다녀오지 그래. 이때 아니면 해외여행 제 돈 주고 가기 힘들다잖아. 아니요. 바빠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신혼여행 가는 돈으로 좋은 일 하자고 얘랑이랑 얘기했어요. 맞다. 예비 신랑 봉사활동에서 만났다고 했지? 거기에 사용하려고? 네. 몇 년 다니면서 자꾸 눈에 밟히는 낡은 시설들이 있었거든요. 지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 대신 그거 바꾸기로 한 거야? 신혼살림 하나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쉬운 결정 아닌데 그걸 하다니 대단하다, 대단해. 네. 결혼해도 아이가 생겨도 계속 나갈 곳이니까 오히려 두고두고 기억에 더 남을 것 같아서요. 이때 아니면 큰돈 쓰는 것도 앞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얘랑이랑 고민 끝에 그러기로 했어요. 우와,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데 부창부수라고 부부 같은 생각하는 건 정말 천생연분일세. 그쵸? 제 생각도 그래요. 고민할 땐 사실 조금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막상 결정되고 나니까 되게 큰일 한 것 같고 기분 좋아요. 세상에 받은 만큼 베푸는 거죠. 예비 신랑 이름이 온우주? 네. 이름 예쁘죠? 마음이 정말 우주처럼 넓은 사람이에요. 아마 그 사람 만나서 제가 더 안정되고 베풀고 싶어졌는지도 모르지만요. 예쁘기도 한데 특이하네. 성과 이어져서 그런가? 온 우주라.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과학책에 나올 법한 이름이라고. 한 번 들어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래요. 온 우주. 그러네.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네. 다시 현재. 뭐예요, 무섭게. 혹시 그 사람 무슨 안 좋은 일에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리야? 김대리가 결혼할 사람이면서 상대방을 그렇게 모르면 어떡해? 알죠. 무뚝뚝하긴 해도 마음 따뜻하고 바른 사람인 거. 그런데 이 밤중에 찾아와서 본론도 안 꺼내고 두루뭉실하게 돌려 말하니까 겁나서 그래요. 대체 뭔데요? 내 생명의 은인. 아니다. 우리 가족의 은인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다. 예랑이가 김 과장님 가족 은인이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진짜 우리 예랑이 맞아요? 맞아.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있어야지. 그때 김대리 예비신랑 아니었으면 난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해.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네, 너무 반가워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전화로 이야기하긴 너무 길고 지금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믿어지지 않아. 잠시 후. 그때 부모님 모시고
강원도 다녀오던 길이었어. 갑자기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지. 고속도로 사고가 크긴 크더라고. 도심에서 자잘하게 추돌 사고랑 다르게 100km 가까이 달리다 받았으니 차가 정상일 리가 있나. 정말 순간이라 피할 틈도 없었고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할 것 같았어. 그런데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들어야지. 차가 찌그려져 움직일 틈도 없었거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괜찮으셨어요? 그래도 지금 생활하는 거 보면 잘 이겨낸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후유증도 무섭다는데. 꽤 된 이야기니까 지금 지내는데 문제 없지. 그런데 사고 당시엔 괜찮을 리가 있나. 가족 모두 찌그러진 차 안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부모님은 정신을 잃으셨는지 신음소리만 내고 있지. 난 아무것도 못한 채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는데 어떤 군복 입은 남자가 열리지 않는 차문을 어떻게든 열려고 안간힘 쓰는 거야. 힘들게 겨우 문을 열어 부모님부터 차례로 갓길로 옮기는데 그제서야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난 기억을 잃었지. 그 전까지만 해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기억을 붙잡으려고 애썼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복 입은 군인이 도와주니까 이젠 살았다 싶었나 봐. 다행이네요.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2차 사고가 더 위험하다는데 군인 덕분에 온 가족이 목숨을 살렸네요. 그럼 설마... 맞아. 그 군인이 바로 김대리가 결혼한다는 그 남자야. 나중에 구급대원한테 들었는데 타던 버스에서 내려서 혼자 돕기 시작했다고. 그 남자 아니었으면 모두들 도울 생각 못하고 뒤에 오는 차량 부딪혀서 아마 살기 힘들었을 거라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이름 석자를 잊을 수 있겠어. 정적장 받았을 땐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면서 생각하니까 분명해. 흔한 이름도 아니잖아. 말도 안 돼. 정말 맞아요? 동명이인일 수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다니. 아니야, 분명해. 분명 김대리 예비신랑이 내 생명의 은인이야. 김대리가 말했던 나이랑도 얼추 비슷할 것 같거든. 그런 이름이 흔한 것도 아니고 분명 맞을 거야. 아니, 맞아야 해. 꼭 만나서 감사하다고, 살려둔 은혜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고 전하고 싶어. 희미해지는 기억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가슴팍 명찰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정신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 그 이름을 외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찾으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했었어. 그런데 특수부대에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지. 흔한 이름도 아니잖아. 전쟁통 같은 그 와중에도 이름 석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 온 우주, 세상이 날 구해준 것 같아서 말이야. 분명 우리 가족을 살린 생명의 은인 맞아.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 김대리랑 내가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느끼긴 했지만 이렇게 엮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몰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잠시만요. 예랑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그 후 예비 신랑한테 전화해보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답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저도 최 팀장님도 얼마나 놀랬던지. 생명의 은인이라고 최 팀장 가족들에게 식사 대접도 크게 받고 축의금도 무려 500만 원이나 하셨답니다. 전에 고아로 하늘 아래 혼자라고 늘 외로웠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느낌이에요. 온 우주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